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5월 25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다우지수가 0.76% 하락 중에 있고, 나스닥은 1.03%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여전히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, 아무래도 계속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, 이제 6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,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주까지, 협상이, 잘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불안 심리로 시장이 좀 계속 밀릴 수는 있어요. 그래서, 되도록이면, 이번 주에 좀 끝났으면 좋겠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말 이후에 또 협상이 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잘 결과는 나오게 좀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고 해도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거 또 빠르게 또 결정해야 돼요. 계속 지지에 끌 수만은 없습니다. 계속 협상 못하면 어쨌든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정치적으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건데 협상이 안 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욕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크게 지수가 좀 밀리기 전에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차트 한번 좀 볼게요. 국내 증시 차트 한번 좀 보시면, 이제 코스닥, 전일 좀 소폭 마감했는데, 하락 마감했는데, 여전히 21선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,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조정이라서,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디폴트 사태로 우려감이 좀 하락하더라도 일단 하단에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서 820짜리도 잘 지지해줬고 800선도 마찬가지고요. 그 아래로는 지금 21선 자리 구간 840 이렇게도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좀 재미가 없어요. 시장이 좀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하락에 대한 지지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 보면요. 반도체 공급 과잉이 끝이 보인다. 그래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D램 총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처음 나왔는데 이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감산하기로 했죠. 그래서 이제 언제 이게 좀 줄어드는가 했는데 벌써부터 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공급 물량이 좀 감소해서 재고가 좀 줄고 있다. 이거는 이제 나왔었던 기사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.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일단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다시 줄어들어서 생산 이제 더 이상 감산하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. 자세하게 좀 안 봐도 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재고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할지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본으로 좀 보시고요. 그 한미 반도체, 동진세미캠, ISC, 미래반도체, 마이크로2 나노 그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에요. 반도체 업종 상승 나왔을 때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급등한 이후에 계속 양봉 시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거 추세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좀 고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시간 내로도 안 밀리고 잘 버텨주고 있네요.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이후에 양봉으로 잘 버텨주고 있고 ISC도 좀 어제 약간 음봉으로 좀 조정받긴 했는데 다시 또 오늘 끌어올렸어요. 그리고 미래 나노텍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로 미래 반도체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. 죄송합니다. 미래 반도체도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잘 버텨주는 모습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인다.
그래서 미래 반도체도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2 나노, 이 종목도 일단 급등한 이후에 뭐 아직 이 종가 자리를 잘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등락폭이 좀 있어요. 예, 좀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요 자리를 잘 지지해 준다면 한 2만원 정도 되겠네요. 2만원 정도가 잘 지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요, 디스플레이 업계 OLED 강화하는 이유.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금 썩 좋지 못합니다. 계속 적자고 투자를 하는데 OLED 관련해서 투자하는데 애플에서는 일단 이번에 6월달에 새롭게 나오는 뭐 애플 노트북 생산 맥북이죠. 생산은 줄인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좀 악재 아닌 또 악재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이쪽 좀 잘 가던 OLED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쓰던 LED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. LCD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 관련해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쓸 시기가 이제 2024년부터예요.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는데 아직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. 실적도 그렇고. 그래서, 일단은, 여기 기사 내용에서는, 이제 계속, 뭐,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. 애플에서도 계속 쓰기 시작하니까, OLED, 그리고 뭐, 헤드셋 관련해서도 계속 좀 봐야 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, 관련주는 라운텍, HP 테크놀로지, 야스, 신도기현, 이쪽이 다 OLED 관련주거든요. 그래서,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라운텍이 일단은 전일 좀 시세가 좋았죠. 막판에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좀 차트적인 면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로는 좀 밀렸습니다. 1% 좀 넘게 밀렸고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종가상으로 아래꼬리 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스 역시나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도기현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시총도 좀 낮고요. 저는 이제 탑픽주로는 항상 라운텍 말씀 좀 드렸는데 라운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요 인도네시아 다음 달부터는 알루미늄 원료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시킨다. 그래서 구리와 납철광석들은 내년 5월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. 요 기사가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몇 번 이런 이슈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시세 나올지 5월달까지는 6월달부터는 수출 제한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좀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좀 악재가 터지면 요즘에 뭐 곡물이라든지 최근에 뭐 히토류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잘 갔었는데 이슈가 좀 될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사마알미늄도 지지선 가격적인 지지선 자리에서 반등해서 22선 자리 올라올 때 뭐 이런 자리를 좀 좋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저도 차트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에서 이제 뽑아놓은 것 중에 사마알미늄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관련주가 좀 나왔네요. 아침에 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네요. 갭이 좀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갭 뜨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조일 알미늄, 조일 알미늄은 21선 자리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터져주면서 21선 안착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콕 그리고 PJ 메탈 아직은 다 좀 시세가 약하죠. 남설알미늄은 이낙연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같은 이슈로 또 갈지 일단 대장주로 움직일 거는 아마 사마알미늄 아니면 조일알미늄이 좀 될 것 같아요. 이 두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설알미늄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는데 알루미늄 쪽은 아니었다는 거 이렇게 세 종목 정도까지는 남설알미늄, 조일알미늄, 사마알미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분기 합산 출산율 0.81명 역대 최저치다. 인구 감소 41개월째다.
예,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. 장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좀 저출산 관련해서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볼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, 오늘 당장 이슈가 안 되더라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련주가 이제 캐리소프트. 캐리소프트는 6월 달에 중국에서 캐리와 친구들 영화 애니메이션이 이제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었고요. 이후에 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. 요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자리는 깨졌어요.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올지 8,000원 정도 이상은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꿈비, 꿈비도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잘 받고 21선 자리 뚫어주고 조정 받았는데 거래대금 없이 조정 받았어요. 그래서 일단 21선 자리 부근 해서 한 18,000원? 예, 요 정도만 또 지지해주면은 언제든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당장의 이슈가 좀 없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예,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로투세븐, 제노셈으로 또 제로투세븐도 관련주. 일단 요즘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은 못해요.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역할을 못해서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이라 좀 관심있게 보진 않을 것 같고, 이제 꿈비 정도 볼 수 있고, 뭐 좀 하나 추가하자면 SAMG 엔터. 요것도 이제 저출산해서 항상 가는 건 아닌데 가끔 엮이긴 합니다. 아이들 뭐 완구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좋았다가 좀 21선 자리에서 지지 받았는데 역시나 좀 한 번 더 다시 올라올지. 바닥은 잘 만들고 있어요. 바닥은 좀 잘 만들고 있으니까 재상승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꿈비랑 캐리소프트 요 두 종목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시장에 좀 이렇다만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,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했죠. 그리고 곡물 관련주 쪽 강했습니다. 뭐 그쪽은 계속 또 보셔야 될 테마라서 굳이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. 뭐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만 좀 뽑아봤네요. 일단 시장이 좀 재미없더라도 이런 시장도 잘 이겨내 보시고요. 또 지나가면 또 주도 테마 또 나옵니다. 그런 시기 오면은 또 크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대응 잘 하시면서 원금 많이 까먹지 않도록 지키는 매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좀 짓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